안녕하세요. 파주시 도서관 정책팀의 2021년 성과 공유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도서관 인프라 조성과 독서 진흥 정책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3차 파주시 독서 문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과 두 번째는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착공, 그리고 세 번째는 문산 거점 도서관 설계 당선작 선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마트 도서관 구축 사업과 다섯 번째는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인 제3차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종합계획으로 9개 중점 과제와 3대 전략, 그리고 핵심 가치인 독서기회의 평등성, 독서 공동체의 연계성, 독서 환경의 확장성을 가지고 목표는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문화 형성이라고 해서 전국 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계획과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도서관의 비전은 전환의 시대, 함께 세상의 변화를 일구는 도서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3대 전략 및 9개 중점 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 3대 전략은 개인의 독서기의 일상적 확대, 두 번째, 소통과 협치, 민주주의 플랫폼 역할의 강화. 세 번째, 미래를 만드는 독서 환경 조성입니다. 9개 중점 과제에 관해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의 착공입니다. 마당을 품은 도서관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광탄도서관은 친근한 이웃집처럼 가지런한 마당을 품고 있는 일상적 삶의 공간입니다.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의 광탄도서관은 테라스에서 커피 한잔하는 여유를 가지고 책을 읽고 상상을 실현하는 문화 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2022년 2월 준공 예정인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은 여러분의 품에 가기까지 남은 기간은 67일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문산거점 도서관 설계 당선작 선정인데요. 설계 공모에는 모두 45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심사 결과 당선작 1점과 입상작 4점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올해 안에 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내년 10월에 공사에 착공, 2023년 12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4개의 사진들은 모두 입상작인데요. 왼쪽 위에서부터 2등작, 3등작, 오른쪽 위에 3등작, 5등작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당선작은 슬로우 슬로핑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 이재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컨셉은 도서관이 비단 독서의 기능으로만 집중되지 않는다. 우리는 걸음, 그것이 주는 힘을 믿는다. 걸음으로써 공간은 작용하고 걸음으로써 우리는 생각의 단초를 만들어간다. 문산 거점 도서관은 공원 내에 위치되어 있는데 건물 외에도 산책로를 조성하고 그 산책로가 슬로프가 되어서 이 동선에 열려있는 공간들이 도서관 내부의 지식과 정보의 공간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편의성 확대와 독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내에 무인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부엉이 책장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4월 야당역에 부엉이 책장 1호기가 설치되었고 부엉이 책장은 월 평균 대출 건수 930건과 이용자 수 570명을 기록하면서 경기도 74개 스마트 도서관 중에 대출책 수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문산역에도 설치를 하면서 북부 지역에서도 차별 없이 독서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3호점 산내 로데오 거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부엉이 3개소의 운영은 민간 위탁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며 효율적이고 주기적으로 도서를 교체하여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반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문체부 작은 도서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파주시 사립 작은 도서관의 도서관리 시스템 보급률은
약 33%에 불과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도서관리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나 유지보수 등 기술 지원이 미약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요. 이에 파주시는 2021년 4월 행안부의 민간 클라우드 선도 이용 지원 사업에 공모하였으며 6월에 해당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도서관리 시스템은 다른 도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에 비해서 이용료나 구축비를 포함하여 약 94%의 예산을 절감하는 비용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도입되는 클라우드 기반 도서관리 시스템에서는 개별 사립 작은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용자가 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사립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보급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약 20개소의 작은 도서관이 클라우드 기반 도서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에 참여한 20개소 작은 도서관의 월 이용료를 파주시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클라우드 기반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 시스템에서는 파주시 통합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 작은 도서관의 홈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파주시는 사립 작은 도서관의 이용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사립 작은 도서관의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나 시스템의 유지 관리 등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용자는 마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사립 작은 도서관의 도서를 검색하고 예약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내년에 이용료 지원을 통하여 더 많은 사립 작은 도서관에서 더 나은 품질의 도서관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정책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교화도서관 성과 공유로 교화도서관 핵심 추진 사업인 마을과 함께 사는 도서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화도서관은 2021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는데 시민과 함께 마을 사업을 추진한 공적에 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9년은 마을로 들어간 도서관으로 시민추진단을 위촉하여 문발동 마을 에세이, 서패동 마을극장, 동패동 마을 산책을 운영하였고 2020년 마을 그리고 도서관에서는 마을 인문학, 마을 탐방, 열린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대면 행사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2021년 마을과 함께 사는 도서관은 기획 당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염두하고 구성하였고 시민추진단을 위촉하여 회의를 거치며 마을 인문탐방, 마을 협업주간을 개최하였습니다. 마을과 함께 사는 도서관은 크게 3가지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시민추진단, 둘, 마을 인문탐방, 셋, 마을 협업주간으로 나뉘며 각 테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추진단부터 설명드리자면 2019년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추진해온 시민들이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마을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아리 멘토와 동아리 대표, 마을 활동가, 그림책 작가, 출판사 대표, 파주시 작은도서관 협의회장, 마을잡지인 디어교화 대표 등을 위촉하여 2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마을과 함께 사는 도서관의 방향성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아이디어를 논의하였고 올해 마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한 번의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인문탐방은 사람과 사람, 책과 사람을 연결하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을의 공간 운영자와 그 공간 주제에 맞는 전문가, 마을 주민이 함께 모여 마을 공간을 탐색하고 탐방지 관련 주제에 관해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4명의 마을 잡지 디어교와 기자단이 인터뷰어가 되어 총 8곳의 마을 탐방지로 찾아가
8가지의 인문학 주제를 선정하고 20명의 공간 운영자와 주제 전문가를 포함한 인터뷰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마을 공간에서 함께 모여 공간을 탐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기회였으나 아쉽게도 모든 회차를 사전 녹화로 촬영 후 편집을 거쳐 교화도서관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밴드 온라이브러리에 송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 더욱 마을 안에서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을이 자랑스럽고 소소한 행복과 소통의 즐거움이 쌓여서 좋다는 의견과 기획 의도부터 내용도 알차고 계속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만족도 높은 여러 후기들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인문 탐방이 종료된 후에는 마을 사업을 기록화하기 위하여 마을 인문 탐방 대담집을 발간하였습니다. 탐방지별 공간 운영자와 주제 전문가의 대담 내용과 사진을 담아 발간하였고 도서관에서도 지역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등록하여 비치하였습니다. 끝으로 10월의 마지막 주에는 9일간 마을 협업주간 마을을 거닐다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간 교화도서관과 함께 마을 사업을 같이 하고 도서관 소식지 플레이를 나눈 공간들과 함께 마을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또 특별한 공간들을 찾아다니는 마을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체험, 강연과 공연, 전시, 투어를 준비하였고 북파우치를 받은 사전 참여자들이 마을 공간을 투어하거나 마을 협업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받게 되는 핀 버튼을 모아보는 재미도 느껴보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대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었던 일부 체험이나 강연, 공연은 취소나 연기되었고 나머지 강연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서관 로비에서는 전시를 관람하고 1층 문헌정보실에서는 마을 협업주간과 연계한 컬렉션을 전시하여 이용자들에게 마을 사업에 대한 홍보와 이해를 높이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을 협업주간에 참여한 시민들의 후기와 인증샷도 SNS로 받아보고 공유하면서 코로나19로 만남과 교류가 어려워 관계의 소원함마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에 교화도서관에서는 마을과의 연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천해왔던 결실을 보게 되어 담당자로서 뿌듯하고 보람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2년에는 마을 주민들이 다 함께 교화도서관 마당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며 즐거운 만남의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 중에 있습니다. 총 4개의 그라운드를 테마로 책을 쓰고 만들고 읽고 나누는 집단들과 1년 동안 교화도서관에서 각계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후에 2022년 9월에 도서관에 모여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결실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시끌벅적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기로 와보세요.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선생님 혹시 플래닛 2051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어째서죠? 네, 선생님 저희 플래닛 2051은 저희가 원래 온라인 정보 활용을 교육을 도서관에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 코로나 때부터 이제 네. 정보 활용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플래닛 2051은 2021년도 온라인 정보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제페토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저랑 네. 같이 플래닛 2051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페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또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선생님 저희 검색창에 검색창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맵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검색에 가람도서관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저희 그러면 플래닛 2051 네,
뜨거든요. 한번 클릭해 주시면 2,400명이나 다 하신 건가요? 그렇죠. 5,400명이 했고 5,400명이 할 때까지 선생님은 안 해보신 거죠. 네, 선생님 한번 그럴 수가? 들어가 주세요. 네. 네, 선생님 저희 제페토 맵에 들어왔고요. 플래닛 2051은 저희 제페토 맵 내에서 재미있게 게임도 하면서 정보 활용 교육 지식도 쌓을 수 있고 또 여기 아까 전에 소개해드렸던 공략집에서 시나리오도 함께 보면서 재미있게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맵 괜찮죠? 너무 예쁜데요. 네, 저희가 네. 이거 환경오염 컨셉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네, 공간마다 환경오염 컨셉이 각각 있는데 지금 만들어진 공간은 네, 사막지대여가지고 아주 불타는 사막에다가 말라버린 나무, 뭐 식물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쌤, 이거 게임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게임만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음. 아까 전에 네. 저기 옆에 퀴즈 한번 보셨던 거 있죠? 아, 네. 네, 환경오염과 관련된 천국교 블록을 밟아 이동하라 라는 멘트가 있는데 저희 이거 보면서 직접 환경오염과 관련된 천국교가 뭔지 직접 찾아보면서 정보활용 교육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여기 가람도서관 블로그예요. 가람도서관 블로그에 플래닛 2021 치시면 이렇게 저희 계속 말씀드렸던 요거 공략집 컴퓨터로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컴퓨터로 공략집 보시면서 제페토 플레이 하시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환경오염과 관련된 천국기호를 찾는 문제였죠? 선생님, 환경오염과 관련된 천국기호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까먹었어요. 네, 까먹었으니까 한번 찾아봐야겠죠? 네. 네, 페이지입니다. 들어가서 저희 환경오염과 관련된 책 찾아야 되죠? 네. 한번 검색을 해주면 도서관 전체에서 네, 환경오염과 관련된 책들이네요. 천국기호 한번 볼까요? 539.91, 539.9, 뭐 408 있고요. 539.9, 523.58, 539.9, 네, 539.9라는 천국교가 제일 많이 있네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여기 둘러보시다 보면 주제별 자료 찾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500번대가 떠 있는데 아까 전에 539였잖아요. 네. 539가 어떤 건지 한번 보면 위생 도시에다가 환경공학 있습니다. 환경공학. 환경공학 아무래도 환경오염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죠? 네. 네, 그러면 저희 539 천국이호라고 생각하고 한번 539로 올라가 봅시다. 네. 할게요. 네, 저희 539 한번 선생님 열심히 올라가 봐 주세요. 네. 잘하실 수 있나요? 선생님 평소에 게임 좀 즐겨 하시나요? 저 잘해요, 선생님. 오, 잘하시네요, 네. 선생님. 쑥쑥 올라가네요. 야, 와.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플레이가 기가 막혀요. 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간 탈출했습니다. 첫 번째 공간 탈출했고요. 나머지 공간들도 방금처럼 퀴즈 직접 찾고 참고정보원 찾으면서 퀴즈 찬찬찬 풀어나가서 네, 끝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계속 가볼게요. 네. 네, 저희 엔드로 들어왔더니 여기는 이제 보너스 구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너무 수고했으니 여기에서 잘 놀다 가세요라고 라는 의미로 이제 만든 구간이고요. 네, 한번 쭉 구경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 저희 이제 보너스 맵 몇 개 이제 지나치시면 네, 자그마한 한옥도서관이 나옵니다. 너무 예쁜데요? 너무 이쁘죠? 네. 이거 구경하려고 끝까지 와야 우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거, 네. 네. 여기까지 저희 보너스 맵까지 네, 플래닛 2051 구경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와. 저희 플래닛 2051 어떠셨어요? 쌤, 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 이거 다행입니다. 다른 분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다음 시즌은 없는 거예요? 다음 시즌 네. 아직 고민 중이긴 한 게 왜냐하면 네. 도서관적인 요소를 좀 더 많이 줘서 다음 시즌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한 후 시즌 2로 재미있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플래닛 2051 네, 체험기였고요. 저희 다음에 또 시즌 2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성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걸어서 가는 작은도서관으로 오세요. 그리고 책과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여기는 파주시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2021년 파주시 작은도서관은 서로 토닥토닥 참견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지금 위드 코로나 다시 온 책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위드 코로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소망을 담아서 다시 온 책을 만나고 있습니다. 도서관 안으로 다시 책을 읽으러 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시작한 저희들의 사업은 멘토링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일상 속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에너지를 충전해 주기 위해서 멘토링은 충전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많은 도서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멘토 멘티가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기브 앤 테이크인 상황이더라고요. 언제나 함께라서 행복한 우리. 그래서 파주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활동이 언제나 힘차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멘토링은 시작하면서 우수도서관 탐방하는 것과 그리고 도서관을 만날 때마다 운영 매뉴얼 안내하는 것, 문서 작성, 그리고 예산관리나 집행, 그리고 도서 배가, 대출 프로그램 교육, 장서 점검하고 수서, 그리고 독서 문화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일 때 비대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동아리 결성하고 운영, 가장 큰 자원활동과 모집과 홍보에 관련된 것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멘토링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 멘토는 파도협 집행부와 탄현작은도서관이 함께 했습니다. 파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인 권숙현, 부회장 김미선, 노영숙, 박명자, 그리고 사무국장 이지연, 문화분과장 김진란, 장서분과장 박미진, 정책현황분과장 황수경, 그리고 탄현작은도서관 관장 권숙현, 상근실장 김민선, 김진란, 최유리, 이렇게 여러 명의 멘토들이 만나서 멘티 도서관은 10개 작은도서관이 함께 했습니다. 파도협에서는 파주에 있는 겨자씨, 등불, 산내숲, 푸른숲, 김포까지 진출해서 꿈이 자라는 행복작은도서관, 김포 블루힐 작은도서관, 그리고 탄현작은도서관에서는 파주 꿈터작은도서관, 백마작은도서관, 유승 한내들 작은도서관, 할라비발디 작은도서관이 함께 했었다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은 도서관들은 함께 열심히 진행을 했답니다. 매칭 1팀은 파도협 1팀인데 서로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들은 그 특성에 맞는 멘토들이 배정이 되어져서 진행이 되어졌고요. 권숙현, 김진란이 푸른숲 작은도서관의 영유아대상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진행했었고, 이지연, 황수경이 한 팀이 이루어져서 겨자씨 작은도서관이라는 개인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법, 홍보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도서관인 김미선, 노영숙 관장님께서 등불 작은도서관 LH 아파트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을 멘토해 주셨고요. 그리고 박면자, 박미진 선생님이 산내숲 작은도서관, 분양아파트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련된 부분을 멘토 역할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푸른숲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했던 북스타트 프로그램이었고요. 작은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는 프로젝트로 우리 아기 첫 번째 도서관 푸른숲 작은도서관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푸른숲 작은도서관 줌으로 만나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이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었고요. 매칭 2팀은 파도협 2팀이라고 명명되었는데 제가 김포 블루힐 작은도서관에 가서 운영 방법 및 홍보,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을 했었고요. 황수경 관장님께서 꿈이 자라는 행복도서관에 같은 신규 도서관이라 운영 방법 및 홍보,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에 관련된 부분을 멘토해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김포 블루힐 작은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송 미술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을 블루힐 작은도서관송 미술관으로 가서 토닥토닥 힘을 내면서 보시라는 온라인 미술관을
그리고 그림책 동아리를 만들어지는 그런 멘토링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매칭 3팀은 탄현작은도서관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탄현작은도서관의 1팀이 꿈터작은도서관에 가서 아직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도서관에 장소 점검하고 배가를 통해서 도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이 팀은 백마작은도서관의 성인 이용자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군인도서관이라서 동아리 결성이 어려웠던 점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3팀은 유승 한내들 작은도서관은 재개관을 한 도서관이라서 홍보물 기획을 통해서 반납 대출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원활동가 모집하는 부분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백마작은도서관의 동아리 모집은 그림책으로 이야기꽃을 피워라는 제목으로 테이블 러너에 그리는 꽃그림책, 에코백에 그리는 그림책 주인공, 소풍가올에 그리는 마음 그림책.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오셔서 이야기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파주시 작은도서관 협의회는 1년 내내 매월 정기회의와 정책분과, 문화분과, 장서분과 모임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림책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평화통 릴레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주제로 다시 시작하는 책보따리도 준비하고, 책놀이 활동가들이 매주 모임을 통해서 그림책과 책놀이 활동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는 모임까지 하면서 아까 지금까지 성과로 공유드렸던 멘토링 사업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2022년에도 파주시 작은도서관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파주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활동 공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화에 있는 점오 책방 조합원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파주 하면 도서관이 잘 돼 있죠. 도서관 잘 돼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 읽는 사람들이 만든 점오 책방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오라는 이름을 보면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묻죠. 제목. 점오가 도대체 무슨 점오냐. 점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반푼입니다. 0.5밖에 안 되죠. 1이 안 되는 절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여서 함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살이를 실험을 하고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0.5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이 될까요? 아닙니다. 1 그 이상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로를 도와가면서 1 그 이상을 만들어가고 싶은 0.5의 이름 속에 담긴 뜻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부터는 0.5가 마을에서 이웃들과 함께 벌이는 작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많이 있는데요. 이웃들을 소개하는 매달 한 명의 이웃을 소개하는 월간 이웃, 또 책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북앤, 그 밖의 자연주의 식생활 앳 문발리의 경우는 지역의 공방과 함께 로컬 푸드 또는 로컬 라이프, 슬로우 라이프를 추구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독서 동아리 책벗은 원래 교화도서관 저희 소속입니다. 교화도서관 소속이지만 저희가 대부분이 직장인이어서 밤 늦게 만나는 바람에 도서관에서 못하고 저희 책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책벗이라는 동아리는 저희 책방이 만들어지게 된 또 큰 힘의 원천이 된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지역 출판사라든지 도서관, 마을 이웃과 함께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많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살펴보면 왜일 텐데요. 왜 저희는 0.5라는 곳에 모여서 책방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함께 살기라는 방법에서 지역 독서 생태계의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파주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주시에서는
도서관이 참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작은 도서관도 촘촘히 있고 그 사이에 시민들이 단체로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만든 것이 점오 책방이고요. 같이 생각하고 읽고 글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주라는 곳이 어떤 서울에서 30분 걸리는 강남에서 3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아주 서울과 가까운 곳이 아닌 파주라는 그 이름 자체를 가지고 있는 로컬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서울에 가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아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맛있는 것들을 나누어 먹고 생각을 나누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지역에서 버스 타고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주 큰 그림으로서의 연대가 되겠죠. 공공기관과 시민이 만나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다툼과 이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툼과 이해가 없으면 서로를 인정할 수가 없고 그러면 협업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그 어떤 사람들과도 같이 고민하고 다투고 서로 이해해서 서로 연대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오가 점오 책방이라는 곳이 서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 살기. 저희는 지역 주민들한테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또 책을 권하고 책을 지역의 서점에서 잘 익혀서 구매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람 책이 되어주는 그런 공간이고 싶습니다. 로컬의 삶에 있어서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아가고 이해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연결자의 역할을 저희 책방에서 하고 싶습니다. 연대, 크게 같이 함께 걷는 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책방에서는 느슨하고 천천히 가는 연대를 추구합니다. 내 밑으로 다 모여가 아니고 우리와 다른 여러 사람들, 여러 단체들, 많고 작은 단체일수록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느슨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지역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프랑스에서 담배와 신문을 파는 카페타바처럼 사람들이 들러서 지역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집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점오 책방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른 숲과 나무들이 함께하는 1층 어린이실을 소개합니다. 이제 막 듣기의 즐거움에 빠진 아기들부터 책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날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정보 지식책들과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문학책과 역사책 그리고 보는 즐거움이 담긴 그림책까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어린이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 책놀이, 책 먹는 아이 영상도 만나보실 수 있고 사서의 손길이 담긴 여러 가지 컬렉션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1층 통합데스크는 기존에 각 층으로 나눠져 서비스하던 도서 대출 반납, 책 배달, 예약, 희망도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서비스 받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1층 통합데스크에 위치하고 있는 기타 편의시설로는 스마트 대출 반납기, 자가 반납기, 셀프 대출 반납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1층 커뮤니티 자료실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광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왔을 때 읽을 수 있는 590번대 육아와 관련된 서적이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큰알짜 도서, 그리고 전 세대가 함께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만화책이 위치해 있는 공간입니다. 파주중앙도서관에서는 매년 파주의 기억이 담긴 자료들을 수집하는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열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932건의 기록물들이 수집이 되었고, 주로 지역사적으로, 생활사적으로 이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 같은 다양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시에서 기록을 모아서 전시를 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개인에게든 마을에 있어서든 혹은 이제 아주 큰 단위 국가에 있어서든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정체성의 주춧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시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파주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정체성을 되새길 수 있다면은 저희로서는 더 바랄 게 없죠. 디지털 기록관은 기존의 디지털실에서 할 수 있었던 PC, 노트북, DVD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기록관에는 파주 기록 관련 도서와 스튜디오가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기록물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파주 기록 관련 도서란 파주시의 시정자료, DMZ, 파주 인물 등의 기록 도서 등 실물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구비되어 있는 녹화 장비, 영상 편집 장비를 사용해 시민들이 직접 영상 기록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3층 자료실은 다른 층에 비해 보다 정적인 공간으로 칸막이 책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에서는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과 관련된 책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존평화통일과 이슈앤월드 등 다양한 컬렉션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수서정리실과 301 공간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서정리실은 새 책이 들어와서 정리되는 모습을 이용자님들도 볼 수 있도록 통유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4층 자료실은 이용자들에게 몰입과 발견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술, 언어, 문학,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인문예술학적인 성장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컬렉션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서비스 M과 동아리 활동, 문화 강연 등을 위한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깔들 속에서 지식을 쌓고 나의 색깔은 무엇일지 고민하며 그 안에서 성장하는 나를 경험해보세요. 5층 스토리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이디어가 실현되는 창작 실험 공간입니다. 쉼표 501에서는 음악과 함께 힐링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N에는 엔드메이커 공간과 엔드그린 공간이 있는데요. 엔드메이커 공간에서는 공구, 3D 프린터, 레이저 조각기가 있으며 502에서 이론 교육을 한 후 바로 옆 장비실에서 실습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업사이클 사출기와 모두를 위한 공구는 환경을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간 엔드그린에 있습니다. 상상과 실험이 가능한 공간 스토리N으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 삶의 중앙, 시간을 담는 파주 중앙도서관을 찾아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이 16년 만에 전체 공간 개선을 했습니다. 공간 개선을 하면서 역점을 두고 설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덜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이 그동안 16년 동안 쌓인 책들과 살림살이로 많이 빽빽했습니다. 그래서 책들을 많이 덜어내서 이용자들이 잘 보이게끔 책들을 고르고 선정하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들이 눈에 잘 띄고 책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을 생각하는 가구와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 기존의 6단 서가의 높은 서가를 자르고 다시 칠해서 1층과 3층, 4층의 서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가를 리폼해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현재 자료실 서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층에 있는 가구들을 환경을 생각하는 소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테이블이라든지 자투리 나무를 모아서 만든 OSB 소재의 가구들을 소재로 선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층이 연결되고 안과 밖이 연결되는 도서관이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중앙 출입구에서 게이트를 한 번만 통과하시면 5층까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책이 됐든 어른 책이 됐든 1층 통합 데스크를 통해서 한 번에 대출 반납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대비해서 스마트 기기도 곳곳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는 예약도서, 희망도서, 책배달도서, 부록의 딸림 자료까지 통합 데스크에서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과 밖이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3층 자료실에는 책이 들어와서 서가에 꽂히기까지 과정을 볼 수 있는 수서 정리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하는 각종 회의라든지 정책 회의 같은 것들을 자료실 이용자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안과 밖이 연결되어 안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용자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실배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층에 에피소드를 담아서 가치와 비전이 담긴 그런 공간이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1층은 어린이 자료실과 커뮤니티 자료실이 있는 광장으로서의 우리를 이야기하는 공간이고 2층은 어제를 기억하는 디지털 기록관이 있어서 파주의 보통 사람들의 과거의 기억들을 차곡차곡 담아내는 아카이브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층과 4층은 오늘을 담는 곳으로서 지식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5층에는 각 층의 에피소드들이 모여서 스토리가 되는 공간입니다.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시도해보고 만들어보는 메이커 스페이스, 미래를 고민하고 환경을 실천하는 그린존, 그리고 우리들의 심의 공간이 되는 곳을 배치를 해서 5층은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이렇게 바뀐 공간에서 여러분 삶의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담아서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